안녕하세요.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뭐 도움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발표를 맡은 저희 조재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CRM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에 대해서 런즈메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 크게 소개와 개발, 마무리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팀 구성과 역할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오른쪽에 이렇게 5명 이렇게 있고 저희 멘토님 김주희 멘토님께서 저희 프로젝트에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 기능 개발하는 식으로 기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관리 이게 무엇이냐 이제 CR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한다 해서 즉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비즈니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 그리고 잠재 고객, 이탈 고객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는 개발 교육 플랫폼으로 런즈버디라고 하는 가상의 개발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런즈버디를 사용하는 이제 운영하는 직원들의 솔루션은 런즈메이트인데요. 그 런즈버디와 런즈메이트를 각각 플랫폼과 ERP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타깃 고객을 보일 수 있는데 학생이랑 강사 쪽이 이제 플랫폼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타깃 고객이라고 하면 저희의 주 타깃 고객은 직원입니다. 저희 ERP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이제 편리해야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 타겟은 직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 플랫폼 ERP를 흐름을 원활하게 설명을 하려면 플랫폼에 대한 자료화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들도 함께 구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의도로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리하고 빠르게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점점 발전 나갈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정보의 통합 관리 그리고 캠페인 전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목표 부분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이 성장을 하게 되면 교육 서비스에도 발전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목표로 선정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수학 분석을 했는데요. 수학 분석으로는 이제 강점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확실하게 강점이 있고 약점으로는 여기 AI 때문에 저희가 기술 의존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의존성이 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AI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과정인데요. 협업 과정을 할 때 저희는 주로 슬랙을 사용을 했습니다. 슬랙과 디스코드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슬랙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공통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파일들을 이제 최신화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야말 파일이나 DB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계속 최신화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 외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GitHub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풀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은 저희한테 알림이 와요. 그래서 그 알림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더 개발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갈 수 있게끔 서로 아는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디스코드를 이용했는데요. 디스코드는 저희가 이제 면담으로 거의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면담으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디스코드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록도 남겨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뭐 알게 된 점들 이런 것들 지식 공유도 하고 또 막히게 됐을 때 트러블 슈팅을 통해 해결 방안 것들 해결 방법 등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설계랑 플로우 차트 부분인데요. WBS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가능한 타이트하게 계속 일정을
잡아서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다뤄보지 않았던 기술들을 다룰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CI/CD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했던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논리 모델링인데요. 논리 모델링 쪽은 사실 이제 시연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제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노란색은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연두색 다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서버 타입으로 이제 각자 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타내서 뭐 어떤 거 데이터를 넣을 때 이걸 고려해서 다 땄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자료로 드렸던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전 백엔드 부분은 스프링으로 했고 프론트엔드는 뷰, JS를 사용했고요. RDS로는 이제 마리아 DB를 올려놨고,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트러블 슈팅에서도 더 이야기할 점들인데, 고객이 아닌 이제 직원이 정보를 이제 로그인했을 때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캐시를 레디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EC2에다가 레디스를 사용하냐 아니면 엘라스틱 캐시로 사용하냐, 이 두 가지에 좀 저희가 고려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러블 슈팅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VOC를 AI로 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챗GPT API를 넣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재설정을 할 때 SMTP로 이메일 인증을 한다든지, 뭐 캠페인 발송을 할 때 이메일이랑 문자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풀 SMS까지 그렇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요구사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기능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다 적어놨습니다. 필요 컬럼 선택을 하고 뭐 데이터 필터링을 조회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 컬럼을 선택을 해서 직원들 간 정보 공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있는 캠페인 템플릿 등록하는 거랑 엑셀 업로드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을 다운받은 것들로 이제 고객이나 쿠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발송을 할 때 그 정보들을 엑셀 업로드를 통해 올리면은 이제 그것에 맞춰서 발송할 때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VOC의 분석은 이제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 동원이라고 해서 제가 추후에 또 향후 계획에서도 이제 이러한 점들을 살려서 확장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 분석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UX와 UI 설계는 저희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저희 개발한 이제 화면 구현 부분인데요. 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시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플로우 차트인데,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랑 이렇게 드린 자료에는 저희 플로우 차트를 좀 세세하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뒤에 핵심 프로세스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험 동영상 볼 때 그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 기능과 프로세스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카테고리 기반 데이터 구조를 할 때 고려했던 점들은 저희가 강의 카테고리와 아까 서버 타입으로 나왔던 이제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VOC를 만들 때 VOC 데이터, PK 값을 전부 다 이제 카테고리 번호에 맞춰서 V001 아니면 쿠폰에 맞춰서 C2, C3 이런 식으로 앞쪽에 나타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쿠폰이다, 어떤 종류의 VOC다 이걸 나타내려고 고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OC AI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제가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오전 9시마다 이제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VOC 데이터와 이제 답변 데이터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잠시만요. 지난주 VOC 데이터와 그리고 키워드를 많이 나온 그 빈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GPT API한테 넘겨줍니다. 그렇게 넘겨준 상태로 그것을 통해 키워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른 뭐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답변들을 참고를 해서 그 AI가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키워드와 많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3번, 1, 2, 3등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희가 해결 방안 추천해 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했던 점으로 또 캠페인 쿠폰 발송을 할 때도 저희가 스케줄러마다 예약된 캠페인이 있으면 1시간마다 체크를 해서 있으면 배치를 실행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명 고객에게 여러 개의 쿠폰을 다 보낼 수 있게끔 프로모션 기간 때 이제 여러 개의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또 스프링 배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고려 사항인데요. 이거 이제 전체 조회 화면이고 이제 단건 조회를 했을 때 오른쪽에 슬라이드인 이제 패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한 화면에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했고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체 화면 조회에서는 이렇게 별 표시로 마스킹 처리를 해주고 상세 조회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핵심 프로세스 중에 캠페인 등록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캠페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 중에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저장돼 있는 내 제목과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송 유형, 즉시 발송과 예약 발송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은 날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즉시 발송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등록을 하면 발송이 되게끔 이렇게 했고요. 이메일과 SMS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쿨 SMS랑 SMTP 그걸 이용해서 이메일 발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폰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쿠폰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쿠폰 정보를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정보를 업로드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겟 유저도 고객 데이터로 올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발송하면 바로 날아가고 예약 발송인 경우에는 발송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쿠폰 등록을 할 때 핵심 프로세스인데요. 쿠폰은 직원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강사가 이제 본인의 강의에 대한 쿠폰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등록하는 걸 먼저 보시면 쿠폰 이름과 종류, 할인율과 내용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뒤에 타겟 강의도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강의들을 선택해서 이 강의들을 할인할 건가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강사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쿠폰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강의 중에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할인율을 넣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쿠폰 데이터에도 ERP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폰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VOC에 다루는 이제 만족도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VOC 등록을 고객이 하게 되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면 ERP에서도 지금 단건 조회인데요. 전체 조회에서도 추가가 되고 단건 조회를 했을 때 이제 VOC 답변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남긴 뒤에 이제 만족도도 이제 플랫폼상에서 고객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만족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네, 바로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로그인 화면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직원이 이제 ERP 쪽이 이제 초록색 bar 부분이 ERP예요. 그래서 사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메인 화면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재설정인데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한 뒤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가지게 되고요. 다음은 메인 화면의 ERP입니다. 네, ERP 메인 화면인데 이때 갔을 때는 이제 고객과 이제 뭐 전날 가입한 회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다 아직 안 나는데 잠시만요. 좀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 따로따로 돼서 다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현재 연도 매출액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강의, 뭐 계약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등록했을 때 그 계약하는 과정도 이제 녹여낼 수 있게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밑에 있는 부분도 이제 뭐 VOC 답변 안 된 게 있는지 마케팅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만 기다리면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강의 이제 조회 화면부터 보실 건데요. 조회 화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백엔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카테고리에 백엔드라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140개가 있습니다. 단건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도 있는데 클릭 수에 따른 실제 구매의 전환율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해서 특정 날짜 동안에 어떻게 또 얼만큼 구매 전환율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넣은 이유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넣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인기 강사나 강의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릭수에 따른 인기 강의와 강사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제 미흡한 구매 전환율을 가진 강사들에게도 인기 강의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만큼 나온다 구매 전환율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인기 있는 것들에 따라서 점점 강의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에 사람들이 접속률 이런 것도 늘을 거고 관심도 많이 가질 테니까 매출액도 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별 데이터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강의 수가 늘어나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월별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새로운 측도 바뀌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성장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플랫폼 화면인데요. 플랫폼 화면에서 강의 결제를 하게 하는 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쿠폰 선택을 하고 결제까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흐름이 있다면 이제 ERP 상에서도 강의 조회 화면이 있을 건데요. 강의 조회 화면에서도 네, 이렇게 저런 흐름을 통해 지금 됐다고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어놓고 필터링을 통해 강사명을 선택을 하면 총 22건수의 결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조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비교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전년도 매출액과 이번 연도 매출액을 비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봤습니다. 1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객입니다. 고객도 나이로 한번 필터링을 거쳐보면은 5천 몇 명에서 지금 1,893명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회 화면에서는 마스킹 처리를 하고 상세 조회 화면에서는 마스킹 처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결제했던 이제 강의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퍼센트는 강의의 이제 학생별 강의 동영상에 따른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퍼센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내리면 추천 강의가 있는데 고객 학생은 이제 선호하는 주제들을 선택을 합니다. 가입을 할 때.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추천 강의는 결제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산 강의들, 그 평이 좋은 강의들이라고 선택을 해서 추천하는 형태로 사용하려고 했고요. 이거는 VOC, 학생이 남긴 VOC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다운로드 화면이고요. 필요 컬럼을 선택을 해가지고 엑셀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하면 필요 컬럼만 된 것들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별 비율인데요. 이거는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강의 카테고리별 비율이에요.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가 특정 기간 동안 만약에 엄청 인기가 많아진다면 그렇게 되면 그 해당 프로모션만 진행을 해서 관련 프로모션으로 좀 더 매출액을 확 당길 수 있다든지 상승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리스트 화면인데요. 블랙리스트는 신고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블랙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예비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직원이 직접 보고 어떤 식으로 당에 달았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예비 블랙리스트에서 사라지고 블랙리스트 조회만을 봤을 때 블랙리스트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 저희 플랫폼 화면인데요. 플랫폼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안 되게끔 이렇게 구현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플랫폼을 저희가 아직 제대로 ERP에 지금 중점을 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당권 조회에서 본인이 등록한 강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음 마케팅 부분인데요. 이제 캠페인 부분입니다. 캠페인 부분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즉시 발송인 경우는 수정을 할 수 없고요. 예약 발송인 경우에는 이미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수정을 할 수 없는데 원래는 시간이 안 지나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즉시 발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선택을 하고 직시 발송을 한 뒤에 쿠폰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 유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발송을 하게 되면 즉시 발송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모션이 캠페인 발송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예약 발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일 어제 한 건데요. 11시 이전 시간대면은 안 되고 본인의 이후 시간대, 현재 시간보다 이후 시간대만 가능합니다. 엑셀 언어들을 통해 예약 발송을 한 뒤에 이제 되는 것도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템플릿 조회인데요. 캠페인 등록을 할 때 캠페인 템플릿을 선택한 것처럼 미리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놓는 형태로 제목과 내용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한 뒤에는 마찬가지로 또 선택을 해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캠페인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쿠폰 조회인데요. 쿠폰 조회도 하면은 상세 조회를 할 수 있고
쿠폰 등록보다는 이제 여기는 필터링 진행한 건지 직원이 한 건지 강사가 한 건지 필터링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강사가 쿠폰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를 선택하고 할인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쿠폰을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 ERP 화면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여기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강사가 등록한 쿠폰은 강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쿠폰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이랑 내용, 할인율 이런 거 검색하고 타겟 강의를 선택한 뒤에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도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화면 확인할 수도 있고 캠페인 발송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발급 쿠폰에서 발송했을 때 어떤 유저에게 어떤 쿠폰이 발송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OC 조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컬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돼요. 또 답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고 직접 VOC를 등록하는 화면부터 보시면 VOC를 가서 FAQ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VOC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직접 카테고리 선택을 하고 내용을 입력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ERP에서도 여기 메뉴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답변 상태는 등록됐기 때문에 아직 미답변 상태고 답변 등록을 하게 되면 오달 창이 뜨면서 한번 확인을 해준 뒤에 이제 답변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 완료로 됐고 담당자도 지금 로그인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이 등록이 됐으니까 내 VOC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수정을 하고 있네요. 수정한 뒤에 이제 내 VOC 답변을 확인하러 가면 답변 등록한 거 수정했을 때 웃음 표시가 추가됐고 만족도를 표시를 하면 ERP에서도 만족도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메뉴에 만족도와 만족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C 역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GPT API를 활용해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요. 키워드의 데이터만 해서 개수를 세서 또 몇 개인지 그리고 추천 답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나온 VOC는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개선점 방향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은 만족도의 추천 답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PT API한테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달 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로그아웃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API도 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접 로그아웃을 해서도 로그아웃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접속률 데이터 때문인데요. 접속률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때 접속을 많이 했는지 프로모션 기간에 전후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접속률을 나타내려면 그냥 로그인만 하고 나간 사람, 로그아웃을 안 하고 나간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접속률을 따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도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트러블 슈팅 관련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제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여러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나 멤버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 서비스로 호출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순환 참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퍼스트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퍼스트 패턴은 이런 서비스를 서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이 퍼스트가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결제 데이터를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EC2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스로 이러한 정보를 담게 되는데 그래서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로그인 할 때 뭐 1초, 2초 이내로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13초, 13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또 성능적으로 이제 비용은 더 좋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단점이 너무 부각된다. 따져서 저희는 AWS에서 이러한 추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 캐시를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설정을 할 때도 EC2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로컬과 비슷한 형태로 YML과 컨피그 파일을 만들면 사용할 수 있고요. 엘라스틱캐시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성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좀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향후 과제, 저희 프로젝트의 향후 과제는 일단 데이터를 인덱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조회를 하는데 좀 더 속도를 높일 생각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캠페인 발송 전후의 사용자 증가량 추이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해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 질문 답변들은 강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좋은 질문 답변들을 가진 강사는 추천해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저희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랫폼이 성과가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VOC AI 분석이랑 스케줄러 기능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제가 확장성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기능을 추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통합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 팀원들 마지막 얼굴로 저희 오조는 저희 여러분, 국기 여러분들의 성공을 언제든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국 씨 AI 분석이 월요일마다 스케줄러를 통해서 지난주 월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아침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분석을 해서 특정 단어들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른 데이터들의 개수를 센 다음에 이렇게 개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GPT A한테 넣어주면 GPT가 그것을 읽고 만족도가 높은 VOC 답변 테이블에 있는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읽어서 네, 그거를 반환해서 해결 방안을 추진해 줍니다.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뒤에서 VOC 화면에서 VOC AI 요약도 되어 있고요. 월요일마다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한 주 동안의 데이터는 월요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관리하는 페이지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이제 그냥 그래프상으로 데이터로 매출액을 그냥 이만큼 성장했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전달이랑 이번 달 이런 형태로 전년도 비교해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네. 대신에 그 별제 쪽에서 월별 데이터 매출액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 고객이나 강의 쪽에는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그 화면으로 넘어가기만 해뒀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공부에서 공부하고 셀 다운로드 때 스킨을 왜? 엑셀 다운로드를 할 때 마스킹을 안 건 이유는 성체 조회할 때 바로 이제 마스킹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제가 엑셀 다운로드 할 때도 그렇게 전체 조회된 전체 건이 있습니다. 셀 다운로드가 페이징 처리도 아니고 건 VUC가 4,575개, 4,575개, 4,575개 해제가 친구 같고 아니면은 누가 이거를 권한 처리를 해서 특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해제해서 다운로드 일본은 암호화가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는 어떤 거지? B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 처리를 해서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 고객 쪽에 조회를 하면은 그 데이터 맵에 아마 멤버 패스워드가 굳이 필요한 정보 같이 그 맵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지금 개발자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보안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회를 해야 되고 얘 요약 보고서도 이제 그 굳이 이제 얘의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왔으면은 답변 될때 바로 추천을 했고 국사에 추천업가 아니라 바로 추천을 해준다든지 추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연동이 되면 사람들 폰스는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가 13초에서 15초 네, 걸렸다고 하는 거는 이 원즈메이트 로그인을 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그인 부하업 처리를 기존에는 DB에 이력을 적재했던 그거를 캐시를 이용해서 캐시에다가 입력을 적재하는 건 특수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로그인을 하게 왜 되면 13초가 걸렸던 게 1초로 바뀌었던 게 정확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13초에서 15초 걸리는 거를 이제 EC2에서 제가 직접 설치를 하고 설정 파일을 해서 해봤는데 제가 엘라스틱 캐시로 했을 때랑 그냥 이게 성능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해도 점에서 약간 한계점을 느껴서 여기서 해결을 하려면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했을 때는 직원에 대한 정보들이 레디스 캐시에 담기게 돼서 어디 뭐 API 호출할 때 그거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데이터 영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그인 정보도 어쨌든 그 CRM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이 되는 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스티치에 있던 정보를 다시 어떤 기기에다가 다시 이런 걸로 적재하는 프로세스가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